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키노트 사용법 익히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차트하고 기본 애니메이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는 차트 중에서 대화식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키노트 화면이죠. 자, 여기 지금 제목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포맷에 가시면 여기 레이아웃이 있고 요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빈 페이지로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여기서 차트를 넣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차트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키노트에는 2D하고 3D 그리고 대화식 차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 3D 차트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셨죠? 자, 대화식도 마찬가지로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고 굉장히 멋있는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식 차트에는 크게 이렇게 세로막대형이 있고 가로막대형 그리고 여기 보면 분산형 차트가 있고 거품형 차트들이 있죠. 세로막대라든지 가로막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숙한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분산형 차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기존에 있는 가로막대나 세로막대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2D에서 요 분산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자, 이와 같이 클릭을 하고 차트가 나타났을 때 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산형 차트 같은 경우는 차트 데이터 편집을 하게 되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X축 기준으로 해서 Y축의 값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X축에 1이 투입됐을 때 Y축이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분산형 차트에는 일종의 어떤 선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선을 그려보도록 하면요. 자, 이와 같이 이런 추세가 보이시죠? 이 추세에서 어떤 녀석은 되게 이탈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추세 안쪽에 있는 것들이 있거나 또는 모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를 확인할 수도 있고 어떤 X와 Y축 간의 이 데이터의 관계성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차트가 바로 이 분산형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화식 차트에 있는 것 중에 여기 보시면은 거품형이 있었죠. 자, 이 거품형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적인 형태는 분산형 차트의 형태가 있는데 차트 데이터 편집을 가 보시면요. 여기에 각각의 항목에 대한 크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각각 이 값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로 이 거품형 차트입니다.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식 차트에는 이와 같이 이 분산형 차트하고 거품형 차트들도 있습니다. 자, 대화식 차트에서의 이 분산형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여기 데이터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X축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Y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4월부터 12월까지 이동하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 대화식 차트에서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구간이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면서 해당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만들고 이런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거품형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거품형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거품형 차트가 나타나게 되고 자, 여기도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란색이 이 4월일 때는 여기에 있고 5월일 때는 약간 위치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 범위가 좀 커졌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의 높이와 범위 등 즉 3차원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런 거품형 차트입니다. 차트 데이터 편집 항목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X와 Y에 더불어서 크기라고 하는 항목이 더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값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거품형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차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필요할 때 사용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다룰 부분들입니다. 이제 대화식 차트 중에서 세로 막대형 차트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대화식 중에 세로 막대형 차트를 넣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작은 형태가 됐는데, 여러분들 어떤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것을 잘 배치하고 크기를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크기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졌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차트 데이터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차트가 선택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지만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데이터 편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점들이 있어 갖고요. 이 추이가 구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데이터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데이터 편집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차트 데이터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값들이 있는데, 이 화면에서 하나 보시면 좋은 게 이 위쪽 부분이 있죠. 위쪽 부분을 보면 시리즈를 행으로 할 건지 열로 할 건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수준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값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값은 나라별 경제 성장률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부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점들이 더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 입력이 되었으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 성장률에 대한 값을 숫자로 입력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값이 다 입력이 되었죠? 자, 입력이 되었으면 이 상태에서 닫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차트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점을 선택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추이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만들어진 차트를 꾸며줘야 되겠죠.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막 소수점이 나와서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값을 변경을 할 텐데요. 자, 요것을 이 상태로 요것을 클릭해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 차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키노트가 좋은 점은 해당 차트나 개체를 선택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축에 대한 구간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포맷에서 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축 눈금 부분이 있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를 직접 입력을 해 주셔도 되는데, 굳이 이곳을 입력하지 않더라도요, 이 주 격자선의 개수를 조절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간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으로 구분을 해주시면은 소수점이 아니라 굉장히 좀 깔끔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값이 얼마인지 잘 알 수가 없죠. 값을 표시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값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차트가 선택이 되고 오른쪽에 포맷이 자동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시리즈 부분에 지금 값 레이블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숫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3.2가 입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지금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깥쪽으로 위치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깥쪽에 배치가 되었는데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 포맷의 값 레이블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서체라든지 글자 색상 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검은색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선택해 주시고 값 레이블을 숫자 그리고 바깥쪽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요것도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글자 색상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1번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값 레이블을 숫자, 그리고 요것도 바깥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 이 바깥 부분을 선택해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선택해 주시고 숫자, 그리고 요것을 바깥쪽에 배치를 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 색깔을 이와 같이 넣어 주는데요. 지금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소수점으로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수점을 표시를 해 줄 텐데, 값 레이블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요 오른쪽에 값 레이블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소수점을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넣게 되면 지금 소수점 하나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에 멕시코를 선택해 주시고 요것도 숫자, 위치를 바깥쪽, 그리고 색깔을 이와 같이 검은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레이블이 다 들어갔고요. 한번 요 점을 클릭해서 레이블이 잘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차트 색깔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 어울리는 색으로 한번 바꿀 텐데요. 자, 미국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차트를 클릭했을 때 이 포맷 항목에 보시면 이 스타일 항목이 있습니다. 자, 스타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색상 채우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색상 채우기를 클릭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색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지정된 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색상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색상환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색상 채우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팔레트에서 미국은 좀 진한 파란색이죠. 그래서 파란색 중에서도 요 암흑에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 색깔도 나라에 맞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게 색상환이 지금 눌려 있는 상태죠. 자, 이러한 상태라면은 해당 텍스트만 클릭하시더라도 이 색깔을 바꿈으로써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것도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 일본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 숫자도 빨간색으로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쉽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색상환이 눌린 상태에서는 굳이 뭐 이동하지 않더라도요, 굉장히 편하게 이동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멕시코도 이와 같이 선택해서 색깔을 잡아주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색깔을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색상환을 이용해서 굉장히 손쉽게 모든 값이 변경이 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텍스트 색상은 닫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요 차트의 어떤 모양과 간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모두 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포맷 항목에서 차트 항목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둥근 모서리라든지 뭐 간격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둥근 모서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차트가 둥글게 되고 모서리 바깥쪽을 체크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죠. 여기서는 그냥 각진 걸로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간격이 있죠. 간격은 열 사이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트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 사이의 간격과 열 사이의 간격을 적절하게 띄워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트의 모양을 보기 좋게 만드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차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이걸 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생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클릭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와 같이 차트가 바뀌면서 이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화식 차트에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약간 좀 빠른 느낌이죠. 그래서 요것의 속도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빌드인의 차트 마법사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실행 시간이 있는데 이 실행 시간이 5초 내에 끝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5초가 아니라 8초로 바꿔주면, 자, 엔터를 치면, 자, 이와 같이 실행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 느린 형태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다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 효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이 애니메이션 탭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실행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실행에서 지금은 이어서 매기기로 되어 있어서 클릭했을 때 한 번에 쭉 연결돼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세트 단위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간을 다시 한번 5초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릭하게 되면 이 차트가 나타나죠? 또 클릭하게 되면 차트에 대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시 클릭하게 되면 다음 애니메이션 효과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트 단위로 하게 되면은 클릭해야만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세트 단위로 했을 때는 지금 실행 시간 5초도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셔갖고 이 시간을 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덜 지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세트 단위로 하느냐, 이어서 매기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러한 대화식 차트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 추이라든지 흐름을 이 차트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런 대화식 차트이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키노트 기초 강좌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